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 동안 굉장히 자기의 능력 발휘가 되게 쉽게 되는 그런 한때일 겁니다. 한창 저는 물병자리님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일을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변화점을 가져야 하나? 현재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셨고, 이제는 목표를 잡고 다시 나아가려고 심기일전하셔서 자기의 재능을,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꼭 일적인 커리어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들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부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버지셔도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일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의 능력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Asking for Miracle이라는 카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게, 현재 자기의 재능을 막 열심히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노력해온 물병자리 님들의 성취나 아니면 결과를 더욱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는 물병자리 분들께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승진이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하던 거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결과값이 더 낮게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 매출이 나온다 라고 보여지시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제품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보여지는 것, 혹은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어떤 판타지,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가까운 것들을 하시면 좋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회사원분들도 단순히 내가 일을 잘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나의 업무적인 결과에, 어떤 평가에 훨씬 더 좋게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관리도 잊지 말고 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거래나 어떤 계약 같은 것들의 모습은 사실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을 들이긴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넘어오기 직전까지 만들 수 있는 흐름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푸시하면 그 조건을 그 사람들이 물병자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이직의 모습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원래 하던 내 스타일에, 내가 하던 일에서 성과를 내기 되게 좋은 한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데, 배경에는 가족들, 나의 지인들, 내 사람들, 내 회사들 등등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서 긍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원조를 줄 수도 있는 흐름이고, 감정적인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 친다면 되게 지원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학원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취업운이라고 하기에는 면접 보기엔 좋은 시기인데, 뭔가 딱 합격해서 들어간다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갔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합격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합격을 위해서 면접을 보셨다면 추후의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될 거예요. 본인이 너무 뛰어납니다. 다른 주변의 경쟁자들보다 독보적이죠. 그래서 사실 회사에 들어갈 인재라기보다 프리랜서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예술계통에서 일하시면 더더욱 좋겠다. 어떤 회사에서 나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찍는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퍼포먼스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아니면 나를 좋게 보는 어떤 단체에서 컨택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우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던 일에 집중해서 한다면 괜찮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으로 근데 친다면 Betrayal, Separation 이라는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으로만 리딩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 세 개만 본다면 여기서도 좀 불안감이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치만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이 아름다운 오라클 카드들이 조금 경계를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우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고 싶었다, 싱글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법한 좀 외적인 매력이 괜찮고 연애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매너나 센스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인스타 하면은 진짜 인스타 훈남으로 유명한 인스타 훈녀로 유명한 요즘에 훈남 훈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이라서 좋은 단어가 안 떠오르네. 아무튼 예쁜 남자 아니면 예쁜 여자 이런 느낌의 사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관계 진전이 딱 될 때쯤 이제 사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 사람한테는 나는 단순히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사친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남사친인 정도였구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죠?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더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관계 진전이 되면은 후회할 수 있어요. 알고 있지만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내담자님은 제가 하도 이 말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박재현이라는 송강 씨가 연기한 그 배역이 되게 잘생긴 대학생이요. 남자가 여러 여자들이랑 그냥 여사친 겸 뭐 파트너 겸 이런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열받죠. 난 너랑 남자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너는 나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나랑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 어장성 물고기였던 그 송강을 뿌리치지 못하고 관계를 어정쩡하게 맺어갑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지니고 저한테 상담 오신 케이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런 관계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기 직전에 본인이 얘가 되게 바람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그런 흐름이요. 근데 손절이 연애로서만 손절이지 그냥 지인으로서는 계속 데리고 갈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매력적인 남자가 들어온다. 하지만 송강 정도면 한번 그렇게 만나볼 만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알던 사람들 중에서도 연락이 자꾸 올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받아주지 마세요. 왜냐면 바람 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능성은 있다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다 바람 폈다는 아니니까 선생님 제 남친 바람 뭐 안 피는데요? 뭐 전 남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재회운 아까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재회가 된다는 아닌데 서로 간을 보거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연락은 아닌 것 같고 연락 오길 기다리면서 뭔가 수를 쓰기 좋은 한때라고 합니다. 이제 뭐 배경, 화면 뭐 이미 있는 걸로 바꿔놓으시고 SNS에 괜히 그 사람이랑 같이 좋아했었던 가수 노래 올려놓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기엔 좋은데 재회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들은 되게 많이 보여져요. 말도 잘 들어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지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 관계에서 뭔가 싸울 수도 있는 흐름이라 부부이신 분들은 뭔가 집안 사정들 때문에 싸울 수 있고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잘 해줘서 물병자리님들이 믿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좀 내 사람의 외적인 것들, 가족들, 뭐 직업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헤어져도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관계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병자리님들이 조금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니까요.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안녕.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은 엄청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선별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는 하셔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좀 경중을 따져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한다. 사실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잘 해나가는 것도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걸 다 잘 해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오늘은 이거 먼저 하고 저거는 먼저 하고 이거는 이 정도 효율성이 나니까 이런 어떤 전략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호두 드세요. 머리 쓸 때는 호두가 짱입니다. 탄수화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좀 전략적으로 포도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의 성취는 나옵니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기는 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의 어떤 그런 인정까지는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결과에 비하면 초라한 보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failure 그리고 neediness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인데 이 여인이 보면 남자가 무언가를 주는데 난 필요 없어. 꺼져라고 하는 것 같죠? 사실 즐겁게 일을 하긴 좀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기는 하세요. 왜냐면 내가 노력하는 게 100% 나의 이득으로 돌아오긴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어떤 조언을 해줄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컨설턴트 아니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좀 빨리 캐치하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가실 수는 있는 그런 흐름이신데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내 친구한테 대화를 나누고 우리 부모님한테 조언을 얻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듣는 게 낫다라고 하고 뭔가 더 진행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It is safe for you to love라는 카드가 보여지시죠? 제가 이거 상담 시작할 때부터 썼던 거라 조금 창피하네요. 많이 해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성벽에 이 공주가 기사의 호의를 받으며 여기 천사도 보여지네요. 천사의 이렇게 수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성에서 외부의 적군들의 공격에 잠시 몸을 피신한 그런 흐름이에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머무르라 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안정적으로 갈 필요성은 있다라고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어떤 확대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고객들, 이제 단골분들, 기존의 고객분들 위주로 뭔가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흐름입니다. 그래도 여기 여사제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일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사이직은 솔직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치만 너무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식사하고 커피 먹고 이런 것들, 뭔가 사교 활동들이 나에게 큰 안정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곤 합니다. 물론 아까 전문가를 찾아가라 라는 거는 이제 사업적인 얘기고 이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번아웃 오기 직전의 상황 같아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엄청나게 내가 끝내도 되는 상황, 어떤 결과가 확 나왔다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좀 많이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양육을 하셔야 되는 어머니시라고 한다면 아이 양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기가 자꾸 엇나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어떤 공부시키고 싶다 아니면 얘 진로를 이렇게 잡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강하게 푸시하면은 아기가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자꾸 보여주는 게 좋대요. 가령 아기가 이제 과학에 되게 능력이 있다. 저희 때는 되게 특목고가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 열심히 더 공부해서 과고 들어가고 카이스트 가야 돼, 포항공대 가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전시회, 관람회 같은 데 데려가서 이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네. 멋있지 않아? 되게 보람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재미를 유도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연 강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내가 교육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명강의를 펼치는 것보다는
막 되게 명강사분들도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려고 사설을 많이 하시거든요.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한때라는 거죠. 이제 회사원이라 친다면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제 부장님한테 커피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부장님 저 잘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는 점 명심하시고 가면 좋겠고, 취업은 원래 내가 이력을 쌓아온 그 분야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가세요. 근데 내가 새로운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원래 내가 쌓아온 스펙과 동떨어진 곳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 인데 약간 내가 전반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노력 중에 내가 100의 노력을 했다면 70 정도만 성과가 나고 30은 좀 쓸데없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그런 효율성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자영업자분들께도 꽤 괜찮아요. 매출 자체는 평이한 수준, 평이한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 요 사이인 것 같네요. 중상 정도. 그리고 이제 연애운 넘어가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운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연애를 했었던 이제 사귀었던 어떤 깊은 관계성이라기보단 어중이 떠중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카톡 프사에는 있는데 막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엄청 썸 탄 것도 아닌 애매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 성에 좀 안 차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 하이프리티니스라는 카드가 여사제라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다른 나에게 연락 오려는 사람을 친다면 이분 또한 나에게 그냥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서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고, 직업적으로 봐도 사실 나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안 차서 미안합니다 하고 쳐낼 가능성이 높아서 연애운이 좋다라고 하긴 그렇죠.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친구 정도로 지내면서 서서히 정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당장 연애로 뚝딱 넘어가기엔 나의 벽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도 사실 연애가 진전되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방어적으로 있는 그림이 많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제 커플은 볼게요. 커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연애 초반에서 많이 넘어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셨고 장기 커플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 이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두 분 중 한 분이 좀 일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사업이 잘 안 되시거나 어떤 힘듦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시면서 나가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흐름인데 당장은 너무 사업적인 어떤 조언 아니면 일적인 조언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많이 아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정도로 하래요. 왜냐면 연인 사이에 이제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대체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힘듦에 대해서 동조해준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제 내담자님들은 반대예요. 모두 좀 제 내담자님들은 엄청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인 좀 성공을 이미 거두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체로 자기 남자친구 아니면은 애인한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인데 뭐 여자이고 남자이고를 떠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그 해결책이 분명히 연인이 적용해서 내가 일에 사업에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하면 해결될 문제긴 한데 당장은 그렇게 하셨을 때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토닥토닥 감정적인 동조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재회운은 있어요. 다시 만나볼까라고 말하는 순간은 있는데 본인은 솔직히 그렇게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재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쏘쏘하죠. 왜냐면 내 성에 안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연인이셔도 내 연인이 지금 자기 일 똑바로 잘하고 나는 사랑만 하고 싶은데 연인은 자꾸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죠. 그렇다 해도 여러모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한때이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효율성만 좀 찾아가면 좋은 한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필링이라는 카드 먼저 뜨시고 헐밋이랑 히로펀트, 에이스 오브 스월즈 이렇게가 먼저 보여지네요. 여러모로 일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쓰는 시기이고 단순히 내가 회사 생활을 한다, 그냥 꾸역꾸역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한다, 뭐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름 다시 열성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어떤 명예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Good Fortune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고 Freeing the Will이라는 카드도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근데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 혼자서 나 혼자만의 어떤 싸움을 끝내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래 계약을 바라셨던 분들도 거래 계약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시험 합격도 가능하실 것 같고 회사 합격도 가능한 한때 돈이 드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돈을 단순히 번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좀 안전성이 있는 어떤 기관과의 연이 맺어지거나 아니면 꾸준히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마치 연금과 같은 존재의 어떤 일들 덕분에 내가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솔직히 운이 좋았다. 진짜 나에게 좋은 때가 왔구나 라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에이스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도 뜨셨기 때문에 되게 지긋지긋했던 어떤 힘듦이 있었다면 그런 걸 끊어내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그 소식 덕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인정, 도리보다는 금전적인 것, 나의 성공, 나의 명예를 위한 선택들이 진짜 나에게 값진 것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은 소개팅 받으세요. 아니면 사내연애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셨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때를 보내고 싶고 뭐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 이 시기에는 결혼이 많이 하고 싶은 흐름인 것 같아요. 싱글분들은. 연애가 그냥 약간 시간 낭비에 가깝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외로 내가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서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랑 생각보다 괜찮은 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맨틱 필링스라는 카드가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던 모습보다 더 로맨틱한 연애를 그분과 하실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풀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하셔도 굉장히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느낌보다는 예전에 조금 불안불안했다며 가계의 소득이 불안불안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수익이 조금 올라서 이제 조금 한숨 쉬고 살 수 있겠다. 한숨 덜어놨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금전적인 여유가 엄청 늘어가는 건 아닌데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약을 따내서 내가 이제부터 여유가 생기겠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씨름이 있었다면 그게 좀 해결이 돼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시기고 가족들 간에도 끈끈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쉽게 되는 흐름은 아니긴 하네요.
다만 이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서 얼굴을 봐야 된다라던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관계가 있다던가 사실은 전 남친, 전 여친의 이런 흐름보다는 거의 전 와이프? 전 남편과의 관계성처럼 보여지는데요. 돈이 묶였던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주지 못했는데 그게 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서 친구처럼 가실 수 있는 흐름이요. 친구라기보단 사실 직장 동료처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자꾸 만나시거나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되게 안정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이다 라던가 시험 합격을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테니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카드가 보여지네요. 페이지 오브 컵스라는 카드도 보여지는데 유니콘 타로 카드의 제일 미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아이돌 같은 기미죠? 괜찮은 이성이 들어올 수 있고 긍정적인 제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 연락이 나에게 굉장히 값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어떤 경쟁의 구도에 있으셨기 때문에 희생적이고 내 시간을 많이 갈았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셨어도 이 시기에 다시금 어떤 자존심이 회복이 되거나 셀프 밸류라고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내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긍정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에서 나를 좋아해주니까 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엄청 큰 성취가 있거나 인정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했던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혹은 내가 뭔가 바랬던 어떤 오퍼 같은 거, 일의 제안 같은 거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부라 하셔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뭐가 나에게 돌아오는가를 고민하셨다면 아마 어린 자녀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어린 남편을 데리고 계시다면 그 남편이 나에게 너 수고 많았다. 덕분에 나 이렇게 잘 너랑 만날 수 있었다. 고마워라는 어떤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에 지쳤다면은 일적인 소소한 성취 덕분에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흐름이겠어요. 여기 트러스트 카드에서도 This situation is calling for you to have faith 라는 카드가 보여지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가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 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거를 내가 꼭 해야겠구나 라는 다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취업 합격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합격, 이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1차 합격됐습니다 정도의 알람은 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런 연락을 받고 기다리시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엄청 긍정적이어서 내가 성공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서서히 일의 진행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매장 운영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분들은 조금 내가 미진했다, 일에 진척이 없었다 라고 해도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걸 쭉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엄청 걸출한 대단한 제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당장은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다른 사람들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는 기회일지라도 이 시기에 들어오는 어떤 기회들은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사치스럽게 살 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지 마시되 돈 너무 들어가는 건 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솔로이신 분들,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알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조금 제대로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이랑 잘 지내가 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내 일에 빠져서 연애에는 좀 뒷전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 자존감을 올리는 게 1순위시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사람의 연락은 기뻐도 연인 관계로는 조금 밀어놓고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 관계에서 조금 희생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희생하시고 한 분은 그 희생을 잘 못 알아주는 느낌이신데 못 알아준 그 희생을 상대방에게 나 좀 알아줘라고 얘기한 것 같진 않지만 조금 지친 걸 안 그 다른 분이 지치신 분에게 너 괜찮아?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관계도 나아갈 수 있는, 조금 회복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황소자리 분들이 지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상대방이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쭉 이렇게 희생하고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상황 같아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네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쳤다. 내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가사 분담, 육아 분담을 거의 못하고 나 혼자서 부담을 했다. 라고 하셨다면 상대방이 좀 도와줄게 하고 이 한 주간은 조금 가뿐해집니다. 나의 몫이 줄어들어요. 내가 힘들어야 될 일들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생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해줄까? 라는 고민에선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굉장히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기회는 보여져요. 연락이 와서 우리 만나자라는 약속 픽스는 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라는 거죠. 근데 재회가 바로 잘 된다라고 하기엔 이전에 어떤 겪었던 실망감이 이제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연락 온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해요. 그치만 어쨌든 나에게 지금 어떤 내가 건어물처럼 어떤 감정도 못 느끼겠고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내 연애는 망할 거야 이러는 상황이셨다 해도 나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 희망찬 미래를 믿으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칼바람이 부네요. 스월치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고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원래 온화하고 귀염 뽀짝하셨던 사람이어도 이 시기부터는 굉장히 냉정하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스월치 카드만 나와서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라클 카드에서도 Give your relationship a chance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내가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온화한 마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한테 마지막이야. 너가 이 기회마저 날리면 난 이제 너랑 끝이야. 라는 마지막 기회를 누군가에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연인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랑도 감정이 상하면 손절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고 거래처들, 특히나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직종에 있다? 혹은 내가 친구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학회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학회장이셨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 다 내가 통솔해야 되는데 그 통솔함에 있어서 뭔가 자꾸 거슬렸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시기에
내치자라고 속으로는 결정하고 이제 구실만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연인으로부터 친다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끝났어.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내가 끊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Rising of Problems라는 카드가 보여지시죠. 문제가 있으면 나 그냥 그거에서 신경 쓰지 않을래. 그거 신경 써봤자 내가 해결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해결 안 돼. 하고 이제 안 되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느낌이에요. 여기 카드에서도 비둘기일까요? 기러기일까요? 비둘기? 기둘기? 이러고 있네. 아무튼 떠나가는 새 한 마리가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귀찮게 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젠 그런 노력 자체도 안 하려고 그냥 아예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부이신 분들의 예를 들자면 뭔가 아이들 관련돼서 자녀와의 갈등 혹은 어떤 일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걸 컨트롤했다 뭐 가사도 내가 했고 아이 양육도 내가 했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할래.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한테 너 안 할 거야? 안 도와줘? 아 그래? 근데 한 번만 더 너가 제대로 안 하는 거 보이면 나도 이제 안 한다. 약간 이렇게 이를 갈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기에 재미있는 어떤 활동적인 일을 한다던가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감을 느낀다던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날이 서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실 것 같으시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내가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른 일들을 빨리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일의 효율에,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사 이직의 흐름이 보여지는데 딱 이직한다까지는 아니고 이직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움직이시는 모습,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매물을 알아가 보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딱 나타나는 한때가 아니어서 선택의 고민을 하시는 흐름은 보여집니다. 여기로 그냥 할까? 아니면 좀 더 찾아볼까? 근데 기한이 아마 좀 급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나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시기에 뭔가 뾰족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적인 확대를 하시기보단 사실 축소를 하셔야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그냥 내일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다만 예전에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 시기에는 빨리 완벽도에서는 이제 몇 퍼센트 더 안 좋은 퀄리티가 되더라도 더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엔 누구도 안 만나라고 생각하시는 흐름 같고 이전에 전에 썸 탔던 사람, 만나던 사람, 사귀었던 사람이랑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가볍게 찔러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중한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선택해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냉정한 평가의 잣대를 놓고 누군가를 한 명 딱 캐치해서 그 사람과 만나가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재회운도 보이긴 하죠. 완벽히 재회가 잘 돼서 행복하게 삽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상담으로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요.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못한 거를 계속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느낌이요. 이전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용서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너는 끝장이야. 우리 끝이야. 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 라고 딱 얘기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헤어지고 그러는 모습은 없지만 헤어지기 거의 전초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라고 하신다면은 부부싸움 하시고 이제 냉전 상황에서 조금 풀어지는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자리분들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나 봐요. 카드를 여러 장 뽑았는데
Having it all 이라는 카드가 보여서 사실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그렸죠. 그리고 약간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운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Words Wait For 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Not My Job 이라는 카드도 보여지시고 사실 유니버셜 카드, 말로 보여지는 카드들이 좀 처참합니다. 이 카드가 붙어 있었네요. 여러모로 좀 많이 이제껏 매여 있었던 어떤 생활을 하셨던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누명,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해명하셔야 되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해명을 하고 끝나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과의 오해나 구설, 시비가 아니셨어 라면은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죠. 사업적으로 뭔가 매여 있었던 게 있었다. 그리고 궁전적으로도 사실 궁핍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 시기까지. 그래도 이제부터는 다시 그 부진함을 털어내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 상처를 회복해 나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태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마 꺼릴 것 같고 하신데 그래도 내가 기댈 곳은 나의 가족, 나의 연인, 나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 그리고 강박증이 많이 보여져요. 이건 무기력증도 아니야. 그래서 병원 가세요. 저희 내담자님들도 저랑 상담하는 것도 그냥 거의 정신과 상담이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담은 다른 사람들이랑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좀 약에 힘을 빌리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상황적으로 너무 부진해서 힘들었다. 요즘에 뭐 큰 회사들도 부도나고 전원 해고하고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조금 그럴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에 별일 없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스러운 거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수습할 건 사고 결국엔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건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 나갈 곳을 조금 재정비해서 줄여서 비용을 많이 처리하시고 다시금 좀 돈 안 들이는 선에서 다른 활로를 찾아보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회사원분들 중에서 너무 일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공부하시던 분들은 공부가 안 되겠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주저앉기만 해선 답이 없다. 뭐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연애운 읽어드릴 게 없긴 하거든요. 솔로이신 분들은 이전에 어떤 힘들었던 연애 상황 혹은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상황이시고 연애를 하기엔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래요. 근데 연인이시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어진 상황일 것 같아요. 뭐 바람 불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보여지는 건 아닌데 상대방의 어떤 신뢰를 깨뜨릴 만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신뢰를 깨트릴 법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라 결과적으로는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연인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이 사람을 끌고 가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많이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부부이신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재회운으로 치자면 재회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과 다시 재회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스스로. 근데 어쨌든 내가 포기하고 가기에는 이 사람과 다시 잘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나 사회운이나 사실 많이 막혀있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리딩을 드리는 거는 Six of Wands라는 카드 하나 그리고 Words Waiting For 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안 되는 것들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다시 일을 도모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해나가려고 하시는 흐름이 보기 좋습니다. 분명히 나빴던 일들에 정말 최저점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건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실 거니까 힘내셔서 어떤 오해 구설이 있었다면 그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그러면 개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뒤집혀서 나온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Heart to Heart Conversation 이라는 카드가 떴죠. 사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셔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약간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불통인 거죠. 여기서도 어뷰즈라는 카드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남녀가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귀를 막고 진절머리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엄청 성토하는데 남편이 몸에서도 보여지지 않나요? 엄청 대단하게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한다 라는 의미에 저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데스 카드도 보여지시고 투 오브 완즈 카드에서도 여기 보면은 벽이 담이라고 해야 되나? 담벼락에 가로막혀서 내가 여기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네. 유니콘이죠. 유니콘의 모습이 보여지죠. 내가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를 이제는 그만두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디 엠프레스라는 카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인데 이 엠프레스 카드는 여황제라는 카드입니다. 여왕도 아니고 여황제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권위가 큰 사람이에요. 이 타로 카드 세계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리더라고 친다면 내가 밑에 사람들의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배려만 해주려고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만 믿고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소통해봤자 오히려 약간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만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의견 고려하는 거 이제 끝이야. 그냥 내가 내 힘대로 밀고 나가자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뭐 그냥 소소하게 치자면 부모님과 어떤 의견 갈등이 있어서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소통을 끝내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아이랑 잘 대화로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화 안 해.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넌 따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이의 미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당장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됐더라도 내가 밀고 나간 이후에 어떤 성공을 이루잖아요. 사업으로 치자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 직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막았어. 근데 내가 그걸 밀고 나갔을 때 밑에 사람들이 다들 야, 너 진짜 잘했다. 난 너가 성공할 줄 알았어. 사장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사 이직 하실까 말까를 고민하셨다면 본인은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하셨을 때의 상황도 사실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셔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셔야지 아니면 퇴사하고 나서 쉬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계약 종료를 맞이해서 내가 거취를 알아가야 되는 그런 흐름일 수 있겠네요. 이제 퇴사하는 김에 내가 새로운 곳을 좀 알아가 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하셨다면 그냥 진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고 나가셔야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참 제너럴 리딩인 게 아쉽죠? 저는 이런 변화의 기로에서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걸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선생님 저 이제 퇴사하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1년 뒤쯤에 선생님 덕분에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그 선택 너무 잘했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사자리님들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리딩을 좀 두루뭉술하게 해드리는데 요소를 하나하나 잡아서 리딩을 해드리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잘 본인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보여져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안 나던 상황에서도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어떤 변화가 있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안 됐던 것들은 그냥 끝내버리는 단호함도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변 상황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자면 헤어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이별을 하시고 이제 누구를 만날지 좀 내가 선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집니다. 혹은 재회를 바라고 재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헤어졌던 사람과 연락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솔로로 지내는 게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긴 어렵죠. 헤어지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자꾸 나가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카드가 사실은 동시에 뜨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리딩들이 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선택이든 간에 연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갔을 때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 한 주를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사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분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실망을 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홀로 있음을 자처하면서 다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세요. 이 시기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도 인투이션이라는 카드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에는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있어서 선택의 근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막 엄청 확장하자라는 느낌보다는 알짜배기로 내가 어떻게 이윤을 잘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셨을 때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올 것 같고요. 회사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가 굉장히 끝발이 서진 않는 것 같아요. 말이 끝발이 설 만큼 내가 위치가 좀 높은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가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엔 열정적으로 일하셨어도 너무 열정적으로 일해봤자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네? 그러면 나는 원하는 정도로만 일하고 적당히 월급 받을 정도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성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로 지내는 한때 뭔가를 성취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것들의 현상 유지 정도만 바라면서 가시는 흐름이에요. 일을 벌리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더 노력해봐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 뭔가 내가 노력해보면서 손해본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직의 이슈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독학하시면서 내 페이스를 찾아가는 흐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실망해서 이제 사람들 그냥 안 만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래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운으로 치자면 내가 되게 실망한 사람을 끊어내고 차단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처녀자리분이랑 놀자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플레이풀니스라는 카드도 부여지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서 자꾸 유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치만 연애가 딱 진전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한 주가 되실 것 같고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싸우고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연락을 안 하시다가 주말쯤에는 누군가가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셔서 화해는 하는데 마음의 꽁함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고 혼자 지내면 어떨까, 헤어지는 게 어떨까를 고민하게 되시는 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회운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차단하고 혼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차단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차단했을 수도 있는데 한 분은 차단하고 그 차단당한 분이 연락하면은 답이 안 오니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치만 재회 자체가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애운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자리 분들은 어떤 실망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상담을 통해서 혹은 뭐 누군가와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라기보단 스스로 쉬어가면서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여유 있는 일상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처녀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You deserve love라는 카드가 먼저 보여지고 되게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마치 태양 같은 존재가 되실 한때인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사실 현상 유지만 하고 싶지 엄청 과도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인기가 높아지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명세에 따라서 조금 뭔가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욕설이 있거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비난, 핀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유명해지는 내담자님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 재수없어 하면서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회적으로 만약에 회사 내에서 혹은 어떤 사업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를 당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진행 잘 되는 건 너무 좋지만 사람들의 이목에 쏠리는 거를 부담스러워서 점차 만남의 기회를 줄여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좋겠고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마련되셔서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어떤 데드라인에 딱 기한이 있으셔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스스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원이시라고 하신다면 뭔가 회사 대표로 내가 무언가를 일을 도맡아서 하셔야 돼서 굉장히 명예로운데 어쨌든 일하셔야 되니까 피곤은 하시겠죠. 그래도 인정받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우니까 전반적으로 행복한 한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이신 분들은 뭔가 남편이 잘 나가게 돼서 바빠셔서 사업상 뭐를 진행을 많이 하게 돼서 나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네요. 연예인 활동까지는 아닌데 조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뭐 SNS 활동을 시작한다던가 플랫폼에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그런 활동들도 이 시기에 하기 좋습니다. 일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든 일이지만 내 사업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최적의 기회이시겠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되는 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거래 계약이나 이사 이직은 크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애운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알아보려는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한때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연인에게 자꾸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일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애매하게 나에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호감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다가오는 분들이 좀 소극적이라 여겨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괜히 자존심 상해서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상황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자꾸 일에 집중하거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 어떤 활동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크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인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져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도 부부이신 분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로 대면대면 해져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아이케어 때문에 정신이 없는 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흐름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두 분이 원하는 상황은 맞아요, 서로를. 그래서 가볍게 누군가가 연락을 먼저 하는데 연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의 예전의 관계에서.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연락해?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잘해보자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자꾸 자존심 싸움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지내시면은 충분히 재회가 될 수 있는 감정선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벽을 치는 한 분 때문에 재회가 안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 별자리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갈자리 분들 연애운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인데 무언가가 끝나는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어떤 계약 해지인데 내가 뭔가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계약의 해지가 될 수도 있는 흐름이어서 혹시 임대나 어떤 거를 내가 공유하는 사업 혹은 내가 IP, 라이센스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은 나의 어떤 궁핍함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흐름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진짜 하나도 못 쓰고 한 땀 한 땀 모았어.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진짜 하나하나 모아서 웬만한 지출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유가 생겨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습니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작년에 저한테 한참 왜 투자붐이 일었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제가 항상 임대하겠다 막 이러시는 분한테 무조건 지금 500이든 1000이든 깎아서라도 내놓으셔야 된다고 이제 안 팔릴 거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버티신 분들은 좀 타격이 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빈 매물 내가 갖고 있는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 카드가 떴다라고 한다면 안 나갔던 것들을 빼서 내가 여유가 좀 생긴 상황인데 솔직히 제값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주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조금 상승세여서 내가 손절인데 어느 정도는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완전 박살나고 있죠?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갈자리님들은 내 실속을 조금은 챙길 수 있다. 근데 대박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굴려가지고 다른 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정신없어요.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돈을 못 쓰는 상황에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내던 상황에서 학원비 정도는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에게 돈을 좀 쓰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유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쇼핑을 하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돈이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아둥바둥 안 쓰려고 꽉꽉꽉꽉 참다 보면은 어느새 터지면 이런 거죠. 평소에 그냥 옷가게 가서 옷 5벌 지르면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쓸 거를 이거를 몇 달 동안 참다 보니까 명품백 하나 사오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냥 소비를 할 때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알뜰살뜰 쓰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쇼핑에 막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이 너무 제한적으로 매출이 나갔다. 거의 고정비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월세, 그리고 뭐 전기세, 뭐 재료값, 그리고 물건 떼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 떼오는 값만 거의 진짜 원가 정도만 다시 회수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 좀 매출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진했던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창 안 되시다가 조금 유명한 사람, 조금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 뭐 여기서 사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쭉쭉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모습, 주부이신 분들도 여윳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조금 아이들에게 돈도 쓰고 나에게도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 등이 되게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등을 몇 번 바꿔봤는데 이게 구조상 해가 너무 많이 비쳐서 지금 엄청 벽에다가 밀어놓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카드를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어요. 혹시 비 때문에 날아갈까봐. 어쨌든 정갈자리님들은 사실 스스로의 제약을 되게 많이 거는 별자리죠. 어떤 압박감 속에서 완벽주의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일을 한다, 살아가신다라는 느낌인데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부담에서 나를 내려놓고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의무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사 이직까지는 딱 보이지 않는데 어떤 거래 계약은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하던 조건보다는 조금 더 나한테 손해인 게 약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거래 성사가 이 정도로 돼서 다행이야. 내가 엄청 손해본다라고 하기 직전의 조건으로 거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싶거나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동수는 보여지지 않는데 취준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월급 협상을 조금 그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면 분명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가 조금씩 생깁니다. 대박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가 진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 되실 것 같아요.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시는 커플분이셨다라고 한다면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껏 좀 엮여왔던 돈 문제 아니면 서로 뭔가 협의했었던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 동거 생활 하시다가 나눌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솔로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 커플분들 깨질 가능성이 높고 부부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남편이나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줬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있겠어요. 뭐 가령 아이 양육을 이제 조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아이 도우미를 쓰게 돼서 돈이 지출이 나가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시고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뭔가 맡겼을 때 생각보다 원치 않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이게 재회원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림인데 사실은 지금 딱 잘 만나자라는 뭔가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된다고 해요. 연락 오신 분이 내 기준에서, 정갈자리 기준에서 좋은 남자야, 좋은 여자야 이게 내면을 보고 뭔가 외모만 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나와 좀 비슷한 수준의 돈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비슷한 교육 수준을 받았는지 등등을 고려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면 데려가시고 아니면 놓는다. 라고 보여져요. 제너럴 리딩이라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쏙 든다 아니다는 솔직히 불분명하게 지금 떠요.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시고 고려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이 시기에 아마 똑부러지게 못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내가 많이 참아주고 그냥 배려해주고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따질 거 다 따지고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연인 는 더더욱 냉정하게 보려고 할 거예요. 단순히 예쁘고 귀엽다, 잘생겼다 해서 만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연애운 거의 다 읊어드리긴 했죠. 그 외에 또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뭔가 돈을 조금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주식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래 한 가지 일만 했었다, 아니면 두세 가지 일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실제로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 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오퍼의 개념의 미팅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라 저는 정글자리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를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핍하고 내 스스로가 돈도 못 쓰겠고 이렇게 강박증이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던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니까 이번 한 주 잘 지내시면 이후로는 더더욱 편안한 한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정글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뭔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얌체 같은 사람, 일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 일을 미루는 직장 동료 혹은 뭔가 악의적으로 일을 시키는 상사 이런 분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이 카드가 대체로 술과 관련된 업종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밤에 회식가이 많은 그런 직업군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읽어드릴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멘탈이 무너지면은 한순간에 유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막 엄청 심각하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에 함에 있어서 본인이 정신적인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 등에 많이 빠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노력이 바로 성과로 나오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퇴근하면은 밤에 맨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뭐 놀 수도 있겠죠? 클럽이든 어디든 가셔서 그럴 수도 있는 흐름인데 사실 지금은 어떤 실수가 용서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서슬퍼런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데 아기 어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본인에게 뭔가 쟤 원래 저런 애야, 저렇게 못하는 애지 라고 평가절하를 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쪽으로 빠져서 자기 관리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원분들이라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조금 결이 달라져요. 왜냐면 내 영향력이 커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뭔가 사람들이랑 이제 접대라고 하면 좀 어감이 별로긴 한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감할 거예요. 이제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성공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 자꾸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물론 술 아니라 커피, 차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적으로 자꾸 만나자 해가지고 재밌게 놀아주고 기분도 좋게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굴러가던 일이 서서히 굴러갈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노력을 내가 원래 해왔던 것들 중에서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면 그만둘지 아니면 계속 지속할지 고민을 했다면 다시 지속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내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자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집 안에서. 이기적으로 구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자꾸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중재를 하고 지내야 되고 그런 흐름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족이니까 끌고는 가야겠지만 인연을 끌지는 못하겠지만 아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Let your friends help you 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너 혼자서 열심히 아동바동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도움을, 조언을 구해봐 라고 카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아동바동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어쨌든 사실 막 나에게 다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거를 슬기롭게 잘 버텨나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 오라클 카드에서도 이게 힐링 카드라는 카드인데요. 이니티에이션이라는 카드 그리고 라이트라는 카드도 보여집니다. 나의 직관으로 선택한 길들도 잘 풀려가는 흐름이라 사실 일적인 거는 무리가 없어요. 업무적인 성취에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크게 나의 방해물이 되어서 일을 저해시키고 일을 막고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사람들을 그냥 정말 평범하게 다 온전히 같은 사람이니까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좀 평화주의자 마인드만 버린다면 좀 냉철하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선의로 저러는 건지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취사 선별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한때니까 걱정 마시고요. 금전적인 것도 오히려 이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나 해외 진출을 꿈꾸셨다던가 아니면 원래 내가 뚫었던 거래처 외에 더 많은 거래처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흐름도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딱 들어맞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나가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노력이 추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보시고 시험 합격, 취업 합격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치만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 3차 준비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2, 3차가 되게 혹독하게 힘들 수 있어요. 무난하게 최종 합격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합격하시겠네요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고비가 마지막 고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진짜 전문가들을 찾아서 혹은 뭐 입사하신 선배를 연출 어떻게 좀 구해서든 조언을 받아서 족보를 받아서 예상 문제를 내가 미리 준비해보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합격이 절대 안 된다는 아니라서 열심히 더 노력하시면 되실 것 같고 거래 계약의 운도 있죠.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는 거래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잘 대화가 풀렸을 때
거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사, 이직을 고민하면서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사, 이직하기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근데 지금은 옮겨가는 게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이 많이 부족한데 옮겨가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 현재 터가 나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보고 옮겨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는데 아마 알아보는 기간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가시면 좀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한눈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쉽게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싱글분들은. 연인이 되기에 되게 쉬운 흐름인데 문제는 이거저거 따지고 제거해가지고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안 다음에 가시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이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적으로 이제 만나기에는 뭔가 문제가 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최악으로 얘기하자면 돌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랑 정리를 뭐 나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 애인과 헤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의 관계가 깨끗하게 끊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나 혹은 그냥 장거리거나 이런 흐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랑 사귀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우선은 사귀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파악하고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커플이신 분들은 좋아요. 서로 진짜 서로 없으면은 죽고 못 사는 그런 커플이라 얼른 결혼해야겠다라 생각하시고 이사 갈 곳을 정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도 좋은데 이제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자꾸 애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맨날 나가 놀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시기긴 합니다. 재회운 볼게요. 재회가 되게 쉬운 흐름이긴 하세요. 근데 서로 너무 절절하게 그리워하다가 연락했다가 아니라 밤에 외로울 때 나 너 너무 보고 싶어. 나 너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술 먹고 울면서 전화해서 만나서 어물쩡 사귀게 되는 뭐 그런 흐름이긴 한데 뭐 재회가 되면 뭐 뭐로 가도 서울이면 되죠. 근데 재회를 내가 원했던 어떤 견고한 관계를 위한 출발이라기에는 좀 찜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나와 잘 해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라. 근데 친구들한테 여기서는 조언을 들으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 연애 상담 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또 한 포인트 이상하게 조언을 받거나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네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사실 본인의 판단력에 의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의 물이 들어서 그 사람들의 물에 들어서 내가 더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한때인데 대체로 사주자리 분들이 그런 분들은 내가 경계하고 내가 맞는 길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한때입니다. 다만 과소비와 유흥, 술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수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항상 가정이 화목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과의 유대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커밍 카드, 풀프렌즈 이 카드도 그렇고 허니문 카드도 뜨셨네요. 뭐 미뤄놨던 신혼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아마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홈커밍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해외를 가더라도 진짜 내가 저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던 곳, 예전에 내가 살았던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곳, 평생의 위시리스트 같은 여행지로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는 계기는 지금 가정은 되게 좋으신데
사람인데 스스로는 어떤 불안과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좀 변화가 없으시거나 주부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 카드가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평온하고 행복해. 근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홀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이 있다면, 가정을 이루셨다면 가족과 함께 놀러 갈 수도 있는 흐름일 것 같네요. 뭐 조만간 연말이긴 한데 아직은 고향 내려갈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고향에 혹은 본가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사업은 되게 잘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매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매장 영업보다는 음식점이 배달이 잘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베이커리도 단순히 빵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께 파는 것보다 어디 납품하시거나 인터넷 셀러에게 위탁하거나 마켓컬리 아니면은 어디 뭐 신세계, 현대 이런 곳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배달 혹은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거, 인터넷 판매하는 거,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서도 판매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매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하긴 하신데 사람들이 뭔가 그 매장에 들르기보다는 인터넷 사진 같은 거 예쁜 거 보고는 뭔가 물품을 주문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매출까지 나오기 좀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나 아니면 해외를 집중할지 아니면 국내를 집중할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대내적으로 지금 다 챙겨야 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판로에서는 더욱더 확대하셔야 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현상 유지하시기보다는 치고 나가셔야 되는 한때라고 하네요. 그런데 염소자리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기반으로 있는 곳들의 안정감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돼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회사에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주는 거 진급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나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게 해줬고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동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사 이직이 굉장히 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꿀 직장이라고 하죠. 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신의 직장이 들어가서는 되게 좋지만 막상 그 안에서 1년, 2년, 3년 있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그리고 나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이사를 결정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 합격에 운이 좋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내가 이력을 맨날 쌓아왔던 곳에서는 꽤나 환영을 받는데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시즌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기엔 좋은 시기이지만 준비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무작정 하고 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에서 뭐 이 시기면은 막년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연말 파티 같은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원래 알던 사람과의 그 어떤 연이 좋습니다. 전 남친 이런 느낌보다도요. 좀 산뜻하게 뭐 회사 동료, 거래처 사장님은 조금 나이가 많으시려나? 거래처에서 알게 된 사람들, 이제 맨날 미팅 겸 연락을 해야 되는 어떤 거래처 사람들과 연이 생길 수도 있고,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손님이랑 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바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알바하는 곳에서 누군가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라 좀 눈 크게 뜨고 살펴봤으면 좋겠고, 너무 원래 지인은 연애 상대가 아니야 라고 못 박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관계가 금방 진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형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권태롭고 좀 지겹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좀 장기 연애를 하셨거나 연애 초반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어서 뭔가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막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외여행에 좀 더 가까운 그림이 보여져요. 이전에 안 가봤던 여행지를 둘러보는 등의 활동이 이 두 분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가족들과 화목한 한때를 보내려 노력하신다면 스스로의 마음에도 안정감이 드실 수 있는 한때라고 합니다.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통분모가 있으셨다면 특히 고향이 같거나 동양의 사람이랑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누군가가 되게 열심히 연락을 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게 나에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래요. 재회를 하자라고 말을 해오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분 같은 경우에는 다 나쁘지 않아요. 염소자리분들은 항상 극단에 치닫진 않네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내 사람에 대한 어떤 화목함이 항상 보여지시기 때문에 일적인 상황이 좀 업다운이 살짝씩 있는 정도인데 이 시기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나 혼자만의 무기력증, 노잼 시기 를 경계하라고 하고 이것 또한 사람들과 혹은 나의 고향, 동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기만 한다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면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